自己責任、少子高齢化で人口減少だから財源が足りないんです。社会保障費が大変なんです。だから国民の皆さん、自分たちで助け合って何とかしてくださいねって言うようになったんです。高齢者福祉の現場がそうです。子どもの貧困の現場だってそうです。今、子どもの貧困っていうからボランティアで子ども食堂をやってくださってる国民の人がいる、市民の人がいる。おかしいですよ。何のために税金払って私たちここにいるんですか？公助、公的な責任が後退す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つもとっても心配なんです。私たちが一生懸命毎日自分のために、家族のために一生懸命働いて税金を納めてやってる中、何ですか今回の問題は。私たちのこういう財産である土地をただ同然の価格で払い下げる問題が起きた。しかもその経緯を記している公文書が14文書、およそ300箇所にわたって改ざんされた。なぜかそこに政権与党の政治家の名前があったからじゃないですか。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제 영상에서 다뤘던 왜 일본은 가난해졌는가란 제목의 일본 기사를 한겨레 신문이 그 기사를 분석하는 일본 리스메이칸대 이강국 교수의 칼럼 기사를 썼는데 또 그 기사를 본 일본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일본인들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숫자 분석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좋아했던 일본이 그런 분석적인 반박은 사라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반박만 하는 감정에 치우친 반응들이 많이 보여서 일본인들이 많이 당황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일단 일본 야후에 올라온 한겨레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 얼마 전 일본 언론에 실린 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한국에게 언제나 따라잡기의 대상이었고 일본에게 한국은 한 수 아래의 상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시장 환율에 기초한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은 2020년 일본이 4146달러, 한국은 31,497달러로 일본이 더 높습니다.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낮으니 실질 국민소득은 차이가 더 큽니다. 그래도 1990년대에는 일본의 국민소득이 한국의 약 3.9배였으니 일본이 장기 불황을 겪는 동안 한국이 엄청나게 빠르게 추격해온 셈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환율 변화에 민감하고 서비스 가격이 개도국에서 낮기 때문에 국제 비교에서는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구매력 평가 환율을 흔히 사용합니다. 완벽한 지표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교해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이미 국민소득이 더 높습니다. 구매력 평가 환율로 계산한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은 2018년 한국이 41,409달러, 일본이 41,001달러로 일본을 역전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이 기준으로 일본 국민소득이 한국의 약 2.6배였지만 이제 뒤집어졌고 2026년에는 격차가 더 커져 한국이 약 49,000달러, 일본이 44,000달러가 될 전망입니다. 현실에서도 한국의 물가가 임금 그리고 생활 수준이 일본보다 낮지 않는 느낌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이런 주제의 보도가 더러 눈에 띕니다. 얼마 전에는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으로 일본의 평균 임금이 한국보다 낮고 장래에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취업하러 나가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사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 불황뿐 아니라 2000년대 이후 생산성 상승에 비해 임금 상승이 뒤처졌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또 다른 기사도 일본이 국민소득에서 미국과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고 한국과 대만에도 따라잡혀 캐치다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신기가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독창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뛰어난 사례를 배우고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이라 강조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봐도 한국이 더 선진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서구보다는 사정이 나아서 세계적으로는 성공적인 경우였습니다. 블룸버그의 코로나 회복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위, 일본은 7위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발병 초기 대량 검사에 실패했고 정부 지원금 지급도 소득 파악 문제로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일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인구 대비 한국보다 4배가 높으며 백신 접종도 한국의 인구의 약 7%인 반면 일본은 약 2%에 불과합니다. 물론 국민소득 숫자가 보여주지 않은 여러 차이도 존재합니다. 노인 빈곤과 청년 실업 문제는 한국이 더 심각하지만 고령화와 재정 문제는 일본이 더욱 심각합니다. 삶의 불안정은 한국이 더 클지도 모르지만 사회의 활력은 더욱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양국은 서로의 사이를 들여다보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웃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저성장과 인구 변화의 준비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작은 격차나 최근 노동시장 개혁 등에 관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일본은 정보통신 등 신산업의 역동성과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관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소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삶의 질과 행복일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더 나은 삶 지표는 주택, 일자리, 공동체, 건강, 환경 등을 포함한 11개의 지표를 제시합니다. 한국은 도움이 필요할 때 의존할 수 있는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공동체 지표가 선진국 중 가장 낮았고 환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시민으로부터 정치에 참여하는 정도가 매우 낮았는데 한국은 매우 높았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과 일과 삶의 조화는 두 나라 모두 다른 국가들보다 크게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 기사의 댓글 반응입니다. 오늘은 일본인 댓글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을 하며 읽어가겠습니다. 하긴 그럴지 몰라도 타국을 비방 중상해야 직성이 풀릴 상황이 아닌 만큼 그나마 낫다고 본다. 한국을 그동안 극도로 비방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서점에서 혐한 책이 베스트셀러인 나라의 국민이 할 말은 아닌 듯 합니다. 자국을 헬조선으로 부르며 국외로 이민 가는 한국인이 늘고 있으며 이민처 1위 미국, 2위 일본, 3위 캐나다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젊은이의 실업률은 높고 코로나 앞에서 대졸 신규 졸업자 구인율이 0.67밖에 되지 않으므로 일본 기업 취직을 목표로 한 일본 유학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에 속아서는 안 되며 반일 이민 증가를 막는 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어디 자료를 보고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이민의 인식은 그나마 돈이 있는 부류가 갈 수 있고 유학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이민이 늘어났다면 단순히 생각해도 국민소득이 높아져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의 아부에서 기축통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를 무한정 찍어내기 위해서 그 돈으로 중앙은행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여 주식을 올려놓고 일본 기업들은 상품이 판매되지 않아도 주식으로 생긴 수익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니 그야말로 불로소득을 국가적으로 자행하는 형태입니다. 만약 일본 엔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는다면 일본은 어떻게 될지 명약관화합니다. 그런 제표야 어떻든 저쪽이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인 것만은 감사해야 한다. 뭔가 우월감에 적고 싶은 소재를 찾기만 하고 질색이라니까. 저쪽은 그런 자각은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 우월감을 가지고 싶어서 방송마다 국뽕을 만들어 국민을 눈멀게 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그러니까 이런 댓글을 달고 있겠죠.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일본이 가난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1위로 평범하게 취직하러 온다 싶은 분에게 한 표 준다. 앞으로는 그들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그만두고 가난한 나라에 오지 않도록 협조해주면 될 것 같다. 그러면 한국으로 아이돌이 되고 싶어 날아오는 일본 청소년들은 일본이 가난해서 그 어린 청소년을 보내고 있는 거군요. 제 말이 맞다면 그런 건 그만두고 가난한 나라에 오지 않도록 그쪽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나라의 구매력은 늘어나는 가계채무로 이루어져 있죠. 외국으로의 이주가 늘어나면서 일본으로도 이주하려고 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취직하려 한다. 이래서 일본보다 풍요롭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본은 구매력이 떨어져서 고가의 아이폰 소비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자국의 소니조차도 해외로 이전하려고 자구책을 강구하는 이유가 일본 국민들이 구매력이 낮아져서 그런 것이라는 뉴스는 뭘까요?
축하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일일이 일본과 비교하지 마세요. 일본은 당신들을 상대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비교 대상이 일본이군요. 비록 일본보다 숫자가 나아져도 언제까지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가난하겠지요. 일본 야후 기사에 왜 한국 기사로 도배를 하고 있는지 일본인들도 불만이 크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것 아닌가요? 한국 네이버 다음에 보면 일본 기사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 있는데 이 주장이 맞는 말일까요? 일본과 비교하여 부분적인 우위성을 강조하며 위에서부터의 시선으로 말한다. 만약 정말로 남조선이 일본을 넘어 상위가 되어 여유가 생긴다면 이러한 양국을 비교한 기사는 없어져 갈 것이다. 적어도 난 일본에서 태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한국과 비교해서 지금까지 우위에 있다고 비웃던 일본은 어디 갔을까요? 툭하면 돈을 빌려줬는데 한국이 안 갚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일본. 도대체 한국이 일본에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을까요? 그냥 빌렸다면 다 가져가 보시죠. 이야기를 30년째 듣고 있는데 그 이자만 해도 일본을 사겠네요. 한국 노조하면 파업, 임금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급부 등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자동차 회사의 예를 들면 생산 현장 라인공의 연수입이 엔화로 1000만엔이 넘었다는 점과 가족들의 대학 비용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당장 수입을 찾아 단체 협상을 계속하다 보니 기업의 생산성이 악화돼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 탈출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정부뿐 아니라 국민의 앞만 내다보지 말고 장래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OECD 국가 중에 임금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나라가 할 소리가 아닌 것 같네요. 민주주의 국가는 당연하게 자신이 일한 만큼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에는 노조가 합법입니다. 일본은 그런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은 하락되고 사업자만 배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소득으로 어깨를 나란히 한 것만은 인정해도 좋지만 그저 그것뿐이다. 빈곤의 격차 상태나 경제 내용을 보면 아직도 차이가 크다. 국민의 민도나 낮은 출산율을 생각하면 장래성은 어둡다고 생각해. 국민의 민도가 높아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게 해 자국은 물론 세계 시민의 먹거리를 망치는데도 일본 민도는 보고만 있군요. 정말 훌륭한 민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일본은 장래성도 밝아요. 성장의 열매가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일본의 현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가요? 지난 태풍 때 재난대피소에 노숙자를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뉴스를 보고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나라 일본도 노숙자가 많고 그 노숙자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구나라는 생각. 행복의 기준이란 건 그저 경제적인 것뿐이야. 가난이라는 게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기사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 단순해서 가난에 대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라는 모든 수치도 부인하면 되겠죠. 한국은 유교적으로 일본의 형이다. 그런 사상이 있는 것 같아. 일본보다 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일본을 거짓말로 폄하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뭐든지 일본과 비교한다. 근거는 전혀 없다. 치우친 사상, 믿음과 교육의 뿌리. 일본보다 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수치상 위에 있다고 나타날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사의 뿌리 기사는 일본인이 스스로 쓴 칼럼에서 나왔다는 것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댓글과 반박까지 잘 보셨나요? 오늘 할 이야기는 반박으로 다 했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